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들고 있습니다. 이상하길래. 오늘은 제가 일하면서 조금 기억에 남았던 그 보험금 청구 사례는 너무 많은데 청구했었을 때 누락되는 사례들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누락이 되는 경우가 많나요?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애기들 보상이 가끔 들어와요. 모르는 특약들도 많다 보니까 누락되는 특약이 애기들 보험에서는 좀 더 많아요. 태아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씩 누락이 생긴다는 말씀이죠. 맞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태아보험에서는. 아이 태어나고 정신 없을 상황이죠. 성인보험에서 성인들은 아픈 것들은 대부분 좀 정해져 있어요. 웬만하면 암내심이라든가 허리 수술이라든가. 근데 애기들은 진짜 다양하게 아프고 어떻게 아플지 저희도 모를 만큼 종류가 많다 보니까 누락되는 경우가 많죠. 일단은 한 6, 7가지 준비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첫 번째가 이제 애기들 폐렴에 걸리는데 폐렴도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RS라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걸로 인한 폐렴으로 입원을 치료했는데 진단비가 있어요. RS 바이러스는. 그래서 어린이 특정 감염병 진단비 30만 원이 누락되는 경우. 이 경우가 제일 좀 흔하고, 두 번째가 애기들 주사를 맞게 되면은 팔을 자꾸 움직이니까 주사가 혈관을 많이 찌르게 돼요. 그래서 암보드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 암보드는 이제 목발이나 휠체어처럼 재료대로 이제 면책인 부분인데 애기들은 이걸 자꾸 움직이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억지로 차야 되거든요. 치료 목적으로. 그런데 당연하게 보상가 직원이 이거를 면책을 시키는데 갓난아기다. 그럼 치료 목적으로 함께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것도 보상을 해줘야 된다. 라고 요구를 해서 더 받게 되는 경우들도 많죠. 아무래도 금액이 얼마나 정도? 안보드 금액은 10,000원밖에 안 되긴 하는데 원체 나오는 돈이 적다 보니까 이 금액에서 7, 8천 원 더 받는 것도 고객 입장에서는 더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 많은 게 애기들은 이제 열이 나서 병원에 많이 가게 돼요. 그러면은 의사 입장에서도 어떻게 아픈지 몰라요. 그럼 호흡기 검사도 할 거고 피 검사나 오줌 검사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여러 검사를 통해서 요로 감염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했는데 보상받은 거 보니까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호흡기 검사한 게 누락이 된 거죠. 근데 보상과 직원들은 요로 감염이니까 호흡기 질환이 아니라서 지급을 안 한다고 판정을 한 건데 우리는 어떻게 아플지 모르니까 검사를 한 거잖아요. 의사가 하라고 해서. 그래서 당연히 이건 치료 목적으로 검사를 해서 아니라고 판별이 된 거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다 라고 따져서 돈을 더 받게 된 경우도 있게 되는 거죠. 아기들 검사 때는 보통 어느 정도 하나요? 애기들은 만 24개월 전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잘 되다 보니까 병원비 자체는 적게 나와요. 근데 검사비가 비급여 검사다 보니까 싼 거는 25,000원, 3만 원에서부터 8만 원, 9만 원까지 하는 게 있죠. 그리고 또 나오는 게 아기가 팔론의 징후라는 진단을 받아올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아기들 심장질환이 생각보다 많아요. 심방중격결손이라든가 심실중격결손, 그리고 폐동맥 협착. 근데 이런 게 하나하나만 나왔을 때는 200만 원 진단비가 나오는데 이 4가지를 다 합쳐서 나오는 징후를 팔론의 징후라고 얘기를 해요. 당연히 질병 코드가 다르겠죠. 진단받고 치료받고 청구를 했는데 보상과 직원은 이 4개를 포함한 진단명인 걸 모르고 진단비 200만 원이 지급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보상과 전화해서 심방 중격결손을 포함한 게 팔론의 징후다. 200만 원 진단비도 더 추가 지급해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200만 원 추가로 지급받은 경우. 이런 경우도 몇 건 있게 되고. 근데 이런 건 진짜 혼자서는 체크를 못 하겠네요. 고객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청구만 해준다고 끝이 아니라 청구해주고 돈도 잘 받았는지 확인해 주는 것까지가 이제 담당자의 역할이지 않나 싶어요. 맨날 전화 연락 많이 받으시는 이유 사실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연락 받으시고. 그렇죠. 그것도 있고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 티내고 싶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기가 이제 조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찍 태어나는 경우. 그것 때문에 태아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31주에 조산한 아기인데 68일을 병원에 입원했어요. 질병 입원 일당이라고 해서 질병으로 입원하면 68일 입원한 병비를 다 받았어요. 근데 선천 이상 입원 일당은 2일밖에 안 나온 거예요. 왜요? 약관의 조건에 질병인데 선천 코드인 Q 코드로 입원해야만 이 질병 입원 일당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질병 코드가 Q 코드가 있고 P 코드가 있었는데 Q 코드로는 이틀밖에 입원 안 했다고 얘네가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맞아요. 어떻게 약관상 보면은. 근데 P코드라는 거는 우리가 원래 Q코드는 선천 질환, 나머지는 후천성 질환인데 후천성 질환이 생후 28일 이내에 진단받게 되면 P코드로 나와요. 그래서 그걸로 따졌더니 그걸로도 안 주길래 여태까지 청구했던 사례들 말해주면서 여태까지 30건에서 50건 되는 청구권 다 돈을 줬다. 왜 너만 안 주냐? 그래서 청구권 다 정리해서 리스트 보내주면서 보상과 직원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이분들은 다 부정수급 받은 거 아니냐? 그럼 이거 다 환수해 가라. 그거 아니면 이분도 줘라. 라고 해서 일회성으로 이렇게 지급받게 된 경우. 근데 사실 부정수급이 아니라 원래 줘야 되는 게 맞는. 그렇죠. 원래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일단 안 주고 안 주는 이유부터 따지는 부서다 보니까 왜 그럴까요? 이거는 근데 무조건 안 준다고라기보다는 부정수급 하시는 분들도 많기도 하고 오지급되는 사례들도 많기 때문에 좀 더 방어적일 수밖에 없는 입장일 것 같아요. 그분들도. 그리고 하나는 좀 큰 건이었는데 여기가 빈맥이 있는 건이었어요. 심장이 좀 불규칙적으로 뜨는 건이었었는데 원래 심장질환은 I 코드로 나와요. 진단명이. 근데 생후 28일 이전이라서 P 코드로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I 코드가 아니니까 1,000만 원 지급을 안 해준다. 그래서 보상가랑 후천성 질환인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다고 지금 P 코드인 거지 좀 지나면 I 코드지 않냐라고 달라고 따졌는데도 안 주더라고요. 아, 이거 못 받나 하면서 서류를 뒤져보니까 태어난 지 한 2달 됐을 때인가? 그때 응급실을 다녔더라고요. 심장이 아프다고. 이거 뭐야 하고 보니까 응급실 다녀왔길래 애기 엄마한테 그거 갔던 응급실 가서 질병 코드랑 검사 결과지를 다시 제출해라 해서 내가지고 이제 1,000만 원 지급받은 경우. 1,000만 원 받은 것도 있는데 이제 보험에는 암이나 뇌나 심장같이 크게 아프면 내야 될 보험료를 납입 면제시켜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1,000만 원 진단비도 받고 앞으로 20년 동안 내야 될 보험료도 이제 면제받고 그런 경우였었죠. 사실 상보험 입장에서 좋은 얘기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뭐 제가 주는 건 아니니까요. 저 가입해주고 받아주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따지자면은 이게 보험 설계사라고 해서 설계만 해주는 직업이 아니라 보험을 설계도 해주고 관리도 해주면서 잘 받을 수 있게 해주고 본인 보험을 잘 관리해 줄 수 있게 좀 옆에서 서포트 해주는 역할이지 않나 싶어요. 사전은 요거는 이제 아기 혈관종 관련된 사실인데 이게 예전에는 잘 줬었어요. 한 4, 5년 전에는. 근데 이제 부정으로 수급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전 보험사들이 좀 잘 안 주려고 많이 해요. 그래서 아무리 싸워도 받을 수가 없는데 그때 이제 저희들은 이제 태아보험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할 때 뭐 판례를 찾고 그리고 금융위에서 했던 분쟁 자료도 찾고 그리고 금감원 지침 사항 그리고 합병증 의료자문까지 다 자료 준비해서 보상까지 제출하고 이건 줘야 되지 않냐 따진다 보여주고 싶어서 준비한 자료였었는데 직접 다 그럼 확인하시고 그렇죠. 근데 이게 처음에 준비하기만 힘들지 한번 준비해 놓으면 그런 사례들은 계속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좋다 생각한 게 보험 설계사는 뭐든 다 잘한다고 할 거예요. 누구나 잘한다고 할 거고 근데 어쩔 수 없이 태아보험 위주로 하다 보니까 거기서 더 전문적으로 커가는 것 같아요. 스스로가. 오늘 보험금 누락 관련해서 있었던 사례들을 몇 가지 두어서 말했었고요. 이게 혼자 고민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구한테 맡길지 어떻게 가입할지 고민해 보시고 끝이 안 나는 고민이다. 그럼 댓글 남겨주시면 거기에다가 답 달아 드릴 거고요. 앞으로 올라오는 영상들에서도 거기와 관련된 내용 남겨드릴 테니까 구독 많이 해주시고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한 보험의 박종범 팀장이었습니다.